자, 모두들 반갑습니다. 강태공입니다. 자, 금일은 이제 CES 2026이 이번 주에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과연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될지, 왜 오히려 이런 본격적인 매출 발생에 한 해가 되고, 또 주가 레벨업도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자,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지난 한 주 사실 주가가 증명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이번 주도 봐야겠지만 지난 금요일 이제 이번 주 CES를 앞두고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. 특히나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게 이 기술주들보다도 더 큰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이 일단은 CES에서 기술주보다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섹터가 주도를 잡을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최근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시장이 아무래도 퀀텀 컴퓨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봤더니 사실 뭐 D-Wave 퀀텀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이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당장 CES 2026에서 이 데모 발표가 있습니다. 라이브 데모 발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된다? 이어서 그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루미나 세미컨덕터 계약에 대한 파산 법원 일정으로 옮겨간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그러니까 1월 내에 퀀텀 컴퓨팅에 이게 아무래도 이슈가 될 거다. 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주말까지 해가지고 이미 기술주 분야들을 이미 앞서는 모습들.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퀀텀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 주식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퀀텀 컴퓨팅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일단 D-Wave랑은 좀 달라요. D-Wave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고객들을 토대로서 뭐 그런 것들도 발표한다 했잖아요. 근데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지금 뭐 하겠다? 처음으로 라이브 데모로 이제 선보이면서 이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양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AI. 그래서 올해 새로운 CES 경험으로 뭘 하게 된다? AI와 양자가 만나는 경계를 라이브 시험과 앞으로 나올 기업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번 얘기했던 게 뭐예요? 순수 양자 컴퓨터는 사실 엄청나게 멀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퀀텀 컴퓨팅이 엄청 대단한 기술을 선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AI와 지금 뭐다? AI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플러스 양자 하이브리드 시대에 대한 그거를 보여주겠다. 그 사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AI와 함께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병목 현상.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런 뭐 AI만 가지고서 제한된 요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이 제한된 요인에 있어서 더 빠르게 뭐 한다. 더 시스템을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양자를 통해서 이 AI가 그 전에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제한된 요인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이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퀀텀 컴퓨팅의 이 발표 자체는 결국에는 AI의 가속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늘 얘기했던 이 AI 플러스 양자 하이브리드 시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퀀텀 컴퓨팅이 이제 선보인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크게 이게 엄청나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 D-Wave 퀀텀처럼 고객사가 와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사용해봤더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AI와 이런 하이브리드 결합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실험실에서만 하던 거를 이제 꺼낸다라는 건 드디어 어느 정도 상업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 자체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아까 얘기했던 인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루미나 세미컨덕터를 인수한다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더 그 의미가 크지 않나 싶어요.
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1월 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,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게 그 루미나르의 자회사죠. 그래서 루미나르의 자회사를 이제 전액 출자 자회사인 이 루미 세미컨덕터를 1억 1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뭐 하나로 약 1억 5천 1억 5천만 원 정도 해요. 그래서 뭐 인수하는 계약 뭐 체결했다라고 하는데,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. 이 루미나 세미컨덕터를 인수를 함으로써 지금 이 여기 나오지만 뭐 한다. 핵심 그 특허 그리고 경험 많은 엔지니어 및 과학자 팀을 확보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루미나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전에 뭐 하던 기업이었어요. 이 미 라이다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이 자회사로 붙어 있던 기업이죠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당장에 뭐 합니까?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가지고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다. 아까 얘기했던 그 팀. 그걸 그대로 인수한다라는 거예요. 인수한다라는 건데,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파산 선언이라고 하지만 그냥 이게 이게 뭐 파산 선언이 사실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, 그냥 파산 선언이라고 하면 우리 망했어고, 우리 보통 파산 절차 돌입이라고 하죠. 그래서 법원에 파산 절차 돌입해가지고 최대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,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각을 진행하는 거고, 이 매각을 아까 누가 했다? 이제 그 퀀텀 컴퓨팅이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건데,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을 인수해 옴으로써 지금 이제 1월 말에 이제 법원 절차가 끝날 거다라 하잖아요. 그럼 1월 말부터는 이제 퀀텀 컴퓨팅이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냐고 하면은, 지금까지는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약세라든지 이제 미래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던 게 뭡니까?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외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설계를 했으니까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,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아까 그 팀, 사람, 인력, 연구, 뭐 직원 싹 다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. 실질적으로 아까 뭐 루미나르가 파산했다라고 하지만 파산 절차 돌입이고요. 그래서 루미나 세미컨덕터는 지금 정상 영업 중이에요. 그래서 얘네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다. 바로 제조가 가능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인수가 완료가 된 상황에서 뭐까지 진행할 수 있느냐? 바로 설계 제조 통합 기업이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뭐 한다? 자체적인 이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설계 기업이 아니라 생산까지. 심지어 미국 내 제조 거점을 확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퀀텀 컴퓨팅에 엄청나게 긍정적이라는 거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,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퀀텀 컴퓨팅이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본 조달도 많이 한 상황이고, 그래서 얘네가 현금 자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당연히 자본 조달했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지금 약 이제 3억 달러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치면 5천억 정도, 3억 5천억 달러면서 한 5천억 원 정도 있는 상황이고, 보다시피 매출이 없는데, 얘네는 이제 여기 잉여 현금 흐름은 이제 그 돈이, 남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인데, 현금성 자산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. 라는 건 뭐겠어요?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거겠죠? 근데 문제는, 그러니까 이게 5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1,500억 정도를 주고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,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할만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거의 3분의 1을 쓰는 거거든요. 3분의 1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.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, 얘네가 버는 돈이 없으니까. 그럼에도 이제 이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뭐 한다? 이런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찍히지 않았어요. 이게 아마 4분기에 찍힐 것 같은데, 최근 같은 경우도 5억 달러를 또 자꾸 이제 사모 투자 발표하면서 자금 조달을 진행하죠. 그래서 매출이 없는, 유의미한 매출은 없는데 자꾸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? 자금을 조달받고 그 자금을 통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해요.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은, 제가 봤을 때 당장 이제 아까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뭐 한다? 1월 말에 이게 되잖아요. 그럼 이번 CES가 퀀텀 컴퓨팅에게 의미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
지금까지는 이제 연구실에서만 박혀있던 거를 고객들에게 시연하고 AI와의 이런 하이브리드 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라이브로서 선보임으로써 뭐 한다. 이제는 CES 이후에 오히려 퀀텀 컴퓨팅이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떠한 매출이 발생할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CES 이후에 바로 자체적으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거겠죠. 아니면 얘네가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CES 이후에 뭐까지 나올 수도 있다. 정말로 이런 어떠한 유의미한 매출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.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퀀텀 컴퓨팅의 주가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. 양자 컴퓨터 전체가 끌어올리겠죠.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퀀텀 컴퓨팅이 이제는 유의미한 매출을 거두기 시작하면은 이게 퀀텀 컴퓨팅뿐만 아닙니다.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전체 섹터들이 뭐다? 2025년도에는 뭐 했습니까? 기술을 증명하는 애였어요. 기술의 증명. 근데 26년도에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유의미한 실적이 매출이 발생한다. 그럼 우리가 자꾸 양자 컴퓨터에서 이 여러분들이 문제 삼는 게 뭐예요? 실적이 없다라고 문제 삼잖아요. 매출이 없다. 근데 이 유의미한 매출을 퀀텀 컴퓨팅을 시작으로 아니 CES 이후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뭔다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이걸 나타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26년은 무슨 해가 된다? 매출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해가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양자 컴퓨터의 부정이었던 매출이 없다. 이게 박살나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할 수 있다? 시장을 강하게 주가의 상승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는 CES가 D-Wave도 그렇고 추가적인 매출을 증명하는 한 해로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생각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이해해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, 모두들 안녕.